네, 안녕하세요. 심수연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강정원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십니다. 현재 스타트업에서 CFO로 일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네, 이분 강의를 항상 들으면 너무 정말 복잡하고 방대한 얘기도 굉장히 명석하고 심플하게 비전을 전달해 주셔서 늘 경청해서 듣게 되고요.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정원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아메이 마케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삶에 커다란 비전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정원 다이아몬드 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사업 설명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강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앞에 이제 제품 강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비전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으로는 제가 이 자산 구축의 수단으로서의 아메이 사업의 비전 이렇게 달았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좀 이런 걸 좀 짤이라 그러죠. 재미있는 짤을 봤는데 결혼, 육아, 인간관계, 일, 집 5개를 포기해라.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어떤 자조적인 그런 짤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뭐 저도 중년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희망이나 행복이나 생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또 젊을 때 20대 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희망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어떤 그 우리 주변의 문제들,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나라 인구가 바뀌면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 주변국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더더욱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인들의 소득의 증가하는 속도는 되게 더딘데 반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들은 또 너무너무 또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경제적인 어떤 힘듦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저같이 매일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노후까지 제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는 사실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의 크기를 크게 확대해 줄 수 있는 어떤 큰 판으로서의 또 사업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수단으로서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시면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 나오는 얘긴데요. 전 세계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봉급 생활자, 저희 같은 직장인, 그 다음에 아래에 가면은 자영업자분들, 또 전문직으로서 개업을 하신 분들도 여기 S 사부면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업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가 있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 활동 인구들은 왼쪽에 있는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인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부는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왼쪽에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과 오른쪽에서 경제 활동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고 왼쪽에 속한 분들은 내가 결국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의 수입이 끊기는 그런 성격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인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일에 매진을 하고 내가 계속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의 재산이 불어나고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성격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그 오른쪽 사분면의 일은 기본적으로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은 내가 언제까지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결국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의 비즈니스 스쿨에 나오는 얘기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준비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물론 5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을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실패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23년 차입니다. 직장 생활만 23년 차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투자하고 되고 싶다는 얘기들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했으나 실제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한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합리적인가라는 제가 주제를 던졌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잊어먹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대부분의 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산다거나 혹은 오른쪽 사분면으로 언젠가 갈 수 있겠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한다거나 오른쪽 사분면으로 갈래니 너무 귀찮네 하는 게으름 때문에 오른쪽 사분면으로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책 몇 개를 소개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아메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은 아닌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결국에 이 책들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인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기회가 되시면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균 이상인가? 예를 들면은 나의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균이라는 거는 중간이죠. 그러면은 평균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죠? 내 운전 실력은 중간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나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야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나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이런 거 해볼까? 남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집안일을 평균 이상으로 많이 한다.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본인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라면은 사람들의 50%만 본인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50%는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90% 이상은 본인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거를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경제적인 문제는 잘 풀리겠지라는 그런 낙관주의, 막연한 낙관주의가 우리가 어떤 그 사분면을 옮기는 노력에 있어서 그거를 막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오류가 현상 유지 평양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냥 관성,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은 계속 직장을 다니려고 그러고요. 자영업 하시던 분은 계속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게 독일 국민들의 장기 기증률이 12%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장기 기증률이 99%라는 거죠. 그러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민족도 되게 비슷한 민족이잖아요. 민족성 차이도 아니고 문화의 차이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한 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기를 기증할 사람을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현상 유지 평양 관성해가지고 신청 안 한 거예요. 한 사람이 12%밖에 안 됐던 거고 오스트리아는 정부에서 장기 기증을 안 한 사람 신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기 기준이 99%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현상 유지 평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키보드 자판인데 이 자판의 이름이 쿼티 자판이에요. 그래서 왜 쿼티인가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봤더니 요 왼쪽에 6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쿼티 자판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키보드 여러분 보시면서 항상 좀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이 그 문자가 나열된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자판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규칙성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자판이 우리가 옛날에 쓰던 타자기 자판에서 나온 그대로 따온 건데요. 타자기는 이제 기계식으로 우리가 타이핑을 치는 거였잖아요. 아시는 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실제 타자기를 보셨던 적이 있을 텐데 저도 봤었고요. 이 타자기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치면은 이 기계적으로 이게 엉켜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타자기를 만들 때 타자를 치기 어렵게 글자를 배열한 게 이 쿼티 자판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키보드가 나오면서 이미 그런 그 문자들이 꼬이고 하는 기계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불편한 키보드 자판을 계속 쓰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쓰기 편한 그 자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엔 자음, 오른쪽엔 모음을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타자 속도 자체가 뭐 몇십 프로가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출시했는데 망했습니다. 하나도 안 팔렸어요.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자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더 좋은 자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망각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이밍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을 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가가 됐을 때 경제적인 또는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쓴 거 보시면은 백신을 맞아도 100명 중 10명이 확진된다. 그 백신의 효과가 되게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걸 제가 문장을 바꿔봤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100명 중 90명은 확진이 안 된다. 이러면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이밍이라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가 결국에 나의 행동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 사업을 해야 되고 사분면을 옮겨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저는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하고 아이템이 너무나 팬시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어떤 그런 그 대안이나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 해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은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창업을 할 수 있고.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을 꿈꿈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엄두를 못 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수단으로서 너무나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이 들지 않는 무자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누구나 쓰는 세계 최고 품질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아이템으로서는 너무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으로서는 되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에 나오는 설명드리는 아메이 사업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요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아메이 사업은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약간 그 프랜차이즈와 비슷해요. 나를 복제해가지고 내가
아메이 제품의 애용자를 다 소비자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들을 제가 컨설팅하고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또 그분들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해서 나를 계속 복제시키는 일. 그다음에 국제 사업도 되고 상속도 되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혹은 시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메이 제품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주로 건강, 환경 혹은 미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생필품들이 아메이의 아이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요즘 시대에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으로서의 장점이 너무너무나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치료제가 없는 병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내 몸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면역력을 평소에 꾸준하게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서플먼트, 비타민, 건강 보조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데 아메이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아이템이 이제 뉴트릴라이트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이고요. 뉴트릴라이트는 너무너무나 유명하죠. 그럼 유명한 이유는 세계 최초의 비타민이고, 그다음에 세계 판매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천연 비타민, 천연 베이스로 만든 비타민이고. 그럼 요즘에도 천연 비타민 회사들 많이들 생겼는데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천연 비타민 회사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생겼는데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 천연 비타민 회사들 중에서 그 회사들은 대부분 그 천연 원재료, 야채나 채소나 과일은 또 외부에서 이렇게 소싱해 와요. 근데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는 아메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4개의 그 유기농 농장에서 이 뉴트릴라이트의 원료가 되는 야채라든지 채소, 과일들을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홈테크라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거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정수기, 그다음에 스테인레스 냄비, 퀸 냄비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품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거의 1시간이 될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예전에는 그 공기에 관심이 아주 예민한 분이라든지 혹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던 게 이제 공기청정기라고 그러면 불과 10년 사이에 공기청정기 이제 생필품이 돼 버렸죠. 근데 아메이의 공기청정기 애트모스피어 스카이는 전 세계 판매 1위를 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다음에 정수기, 이스프링 정수기도 전 세계 판매 1위고요. 환경과 관련된 제품들. 그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리가 광고를 안 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판매 기준으로 전 세계 한 4등에서 5등 정도 가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유로모니터에서 이제 매년 통계를 내는데 주로 1등하는 브랜드들이 뭐 에스티로더, 랑콤, 클리닉, 그 다음이 이제 아티스트리 샤넬이 이제 4, 5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브랜드죠. 그래서 뭐 아티스트리도 여러 가지 뭐 장점들, 뭐 산성 베이스의 약산성 베이스의 화장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식물 재료를 많이 넣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마어마한 장점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계속 메인 스폰서로 아티스트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영화 업계에서도 많이 알려진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내에서도 재구매율이 제일 높은 또 아이템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티스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신 분들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이 아메이 하면 많이 아실 것 같은 이제 집을 청소하고 내 몸을 닦는 제품들, 홈케어, 퍼스널 케어 제품들인데 뭐 이렇게 손을 씻는 제품들이라든지 혹은 뭐 구강 제품들, 그다음에 뭐 샤워 제품, 샴푸 제품, 헤어 제품,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세제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메이의 세제는 다 농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보시면은 옆에 그 통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쓰셔야 되는데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아메이의 제품 철학이 그거예요. 환경 되게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저 세제를 농축해가지고 열통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운반비가 많이 들죠. 그럼 기름도 많이 쓰겠죠, 트럭들이.
그다음에 용기 폐기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희석을 해서 직접 희석을 해서 쓰세요. 이거는 아메에서도 소비자분들한테 양보할 수 없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살리자라는 이 아메의 철학에서 나온 좋은 그 철학의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메 사업 할 때 이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게 아메이가 이제 그 한 번 제품을 만들고 뭐 그거를 계속 유통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그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혹은 그걸 앞서가면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그게 저의 사업 아이템이 된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출시된 그 L400이라 그래서 탈모를 치료하는 이제 헬멧입니다. 저도 매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원래는 이제 하루 한 번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시간 될 때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모발이 두터워지고 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메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헬스라든지 외부 활동이 많이 줄고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발맞춰 가지고 홈 트레이닝 기구인 이제 스피닝 자전거도 실내 자전거도 이제 아메에서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시가 되는 이제 마이랩이라 그래서 원래 아메 유산균이 되게 유명한데 벌써 이제 진보를 해가지고 이제 맞춤형 유산균이 나오는 거예요. 맞춤형 뉴트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은 다 다른데 그거를 아메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이 사람은 어떤 유산균이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유산균과 뉴트리라이트를 짜주는 게 이제 마이랩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본사 강의가 요 시간에 4월 21일인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이것도 되게 신기한 제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 쪽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기고 뜨고 있고 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메이가 준비했을 때부터 국내에서 몇 개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이제 시대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앞서가는 제품군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들이 저는 이 사업의 너무너무나 큰 비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것들은 아메에서 직접 연구 개발해서 상품 기획해서 만드는 제품들이고 아메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상품 기획을 같이 해가지고 출시해서 아메이 유통 내에서 유통시키는 제품들이 또 원푸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카탈로그 뒤쪽에 보시면은 뭐 김치도 있고 휴지류도 있고 참치, 간장, 커피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메이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주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치약을 썼다면은 이제는 먹는 것들까지 내가 쓰는 모든 집안의 생필품을 아메이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사업 수입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어떤 모델이냐 도대체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업 모델의 장점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래도 뭐 동네 어디에다가 무슨 매장을 내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그 열정 그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온라인 통해가지고 마케팅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 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사업의 필요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준비 기간을 짧게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 변동이나 주변 환경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사업이랑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타격을 받을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언택트라 그래가지고 점점 온라인으로 쇼핑을 다 옮기고 있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옷을 온라인에서 사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이제 그 어페럴, 패션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제 옷을 온라인에 사는 비율이 35%가 넘어가서 이제 40%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전 직장은 또 그 음식료죠. 네, 식품 온라인 플랫폼이었어요.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건 다 온라인에서 사도 신선식품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믿고 사냐라고 했었는데 이미 신선식품 쪽도 온라인 쇼핑 비율이 이제 10%가 넘어가서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가 온라인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터넷이 나왔을 때부터 이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이 그 PC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오른쪽이 앱을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제품 페이지 뷰를 가져왔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비즈니스 뷰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사업 현황을 바로 보실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오피스 역할도 이 사이트가 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내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현재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내 매출이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내가 아메이 사업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보너스가 얼마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툴이죠. 이미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 하고 있는 거를 아메 회사가 우리 개인들 각 개인 사업자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아메 회사는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메 회사가 마케팅 전문 회사다 혹은 뭐 유통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메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연구개발 제조 회사입니다. 특이하죠.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 너무 많아요.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 연구개발 되게 잘하는.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되게 좋은 제품들, 생필품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 제품들을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에 깔지 않을 거야. 거기서 안 팔어. 어떻게 팔아요? 소비자들이 구정 광고를 통해서 팔게 할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열심히 제품 만들고 광고 유통 마케팅을 소비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혹은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회사와 저 같은 소비자 사업자들은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회사에서 열심히 개발한 좋은 제품들을 저는 주변의 소비자들,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서 이 제품들을 통해서 삶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하게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좋은 점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초기에 투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대부분 일들이 고용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만약에 유형의 물건을 유통시키는 일이라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이 아메이 사업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담을 모두 아메이 회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아무런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아메이 사업 수입 소득이 되고 큰 돈이 되나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요 아메이 제품을 소비만 해도 아메이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단골 고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알리고 혹은 제가 앞에 시간처럼 제품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 제품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공부한 제품에 대한 설명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 아메이의 소비자가 되면은 그 구정 광고에 대한 저의 노력 그 다음에 그런 고마움으로 아메이 회사에서 저한테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제 소비자들한테도 생기죠. 제 소비자가 나 이걸 사업을 해보고 싶어. 혹은 나 이 제품 너무 쓰니까 좋은데 나도 이거 뭐 우리 누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떤 자료 갖다 줘야 되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잘 이해할까 누나가?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컨설팅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아메이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너스를 아메이 회사에서 주게 됩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정 광고를 많이 한 사람보다는 이 컨설팅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구정 광고를 많이 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고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복제시킬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노력 그 이상의 수입의 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고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메이 사업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다 만드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도와주고 컨설팅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개별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만드는 일,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제 네트워크를 빨리 키울 수 있고 그게 더 빨리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메이에서 저한테 보너스를 주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메이 매출액의 35%를 모든 소비자와 사업자들한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 매출이 지금 1.1조가 넘었어요, 연간. 그러면은 매년 한 4천억 원 정도를 누군가한테 다 보너스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소비만 해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의 보너스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아메이 사업을 해가지고 몇억, 몇십억의 또 수입을 올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35%를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아메이를 제품을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거를 소비자 사업자들이 나눠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메이 사업 설명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 35% 보너스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나온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생필품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을 때 그 안을 구성하는 그 원가, 비용의 구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생필품을 구매를 해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20%가 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뭐 옷이나 화장품 종류는 10%가 안 됩니다. 제조 원가가. 그래서 10,000원 중에 2,000원만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쓰고요. 나머지는 업체들이 마진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절반 가까이가 광고 유통비로 다 쓰이고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백화점에다 만약에 뭘 납품하고 싶으면요, 판매되는 거에 40%를 백화점에 줘야 돼요. 마트도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광고 유통비가 사실은 우리가 사고 소비를 하는 제품 가격의 대부분을 구성한다라는 되게 슬픈 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연구 개발하고 제조 생산을 하지 광고 유통 마케팅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유통비가 확 줄어들죠. 물론 이제 물류비는 드니까 한 뭐 10몇 프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은 제조 원가에 투입을 해가지고 똑같은 10,000원짜리 제품이라도 훨씬 더 좋은 원재료들을 쓰고요. 그래도 남는 35%를 소비자 사업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마트나 그 대기업들한테 나가야 됐던 그런 광고 유통비를 세이브해놨다가 그 광고 유통을 누가 하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대신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사실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아메이 사업이 돈이 되느냐?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 이제 뭐 숫자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싹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전이 가능하고요. 아메이 사업은 윈윈. 나 혼자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게 컨설팅을 잘해야 나도 크는 일이고, 그 다음에 되게 큰 판이다. 수입에 제한이 없다. 무한대까지도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뒷부분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왼쪽에 그린 게 이제 아메이의 여러 가지 보너스 중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만 딱 가져왔는데, 저기 월간 보너스를 보시면은 20만 포인트 쓰면 3% 보너스가 있고요. 60만이면 6%, 120만이면 9% 해서 1,000만이 넘으면은 21%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비, 나의 소비,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구정 광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소비를 한 거에 대한 보너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 광고로 인한 보너스 테이블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월간 코어 보너스 하나예요. 나머지 보너스들은 다 뭐냐 하면은 그 컨설팅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보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보너스가 뒤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소비자 만드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소비자도 만들고 그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니즈가 있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또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에 또 열중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소비에 대한 캐시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아메이 제품, 아메이 사업을 소개시켜 준 분이 있겠죠. 그분은 이제 S라고 하면은 제가 제품이
아메이 제품 써보고 좋아가지고 친구한테도 막 얘기하고 친구한테 비타민 맨즈팩 먹으니까 나는 코로나 없이 지나갔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공기청정기를 쓰니까 비염 너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상쾌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소비자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각 소비자 혹은 각 가정이 이번 달에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쓰던 돈을 쓰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게 어렵진 않고요. 아메이 제품에 대한 신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시백, 보너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A하고 B는 20만 포인트 썼잖아요. 그럼 3%니까 6,000원이 다음 달 14일 날 통장에 캐시백이 됩니다. 저는 똑같이 20만 포인트 썼지만 A하고 B는 다 제가 구정 광고해가지고 소비한 소비자들이잖아요. 이분들까지 다 저의 네트워크로 봐서 저의 네트워크의 이번 달 소비는 60만 포인트고요. 60만 포인트면은 두 번째 단계 6%네요. 6%면은 36,000원입니다. 근데 아메이 보너스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나 이외의 사람들 보너스 다 나눠준 다음에 남는 것만 저한테 줘요. 그래서 A 6,000원, B 6,000원을 뺀 24,000원이 다음 달 14일 날 제 통장에 캐시백 보너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아메이 사업을 소개시켜준 저 S 스폰서라는 분은 보너스가 얼마일까? 36,000원 아니면 48,000원일 것 같죠? 대충 느낌이. 한번 볼까요? 스폰서의 소비자 네트워크의 이번 달 소비는 80만입니다. 80만이면은 6%네요. 그러면은 48,000원. 근데 또 이 스폰서도 48,0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나하고 A와 B의 보너스 얼마죠? 36,000원을 빼주고 나머지 12,000원만 받는 거죠. 우와, 신기하죠? 제가 스폰서보다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고 제품을 알려준 분보다 보너스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요. 소비는 다 똑같이 했죠. 그런데 스폰서 저한테 아메이를 소개해준 저분은 저한테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명한테만. 저는 A하고 B 두 명한테 구정 광고를 했고 A하고 B는 광고는 안 하고 소비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가장 열심히 했죠. 아메이 제품을 제일 좋아했고 아메이 사업을 제일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보너스 플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메이 수익 구조의 본질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수익 구조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먼저 시작한 사람 혹은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받게 돼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아메이가 시작된 게 1991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30년 넘었죠. 그럼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 오늘 막 하죠. 여러분들 한번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30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걸 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밑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집중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크기나 속도가 정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한 5가정 정도의 아메이 제품 애용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각 가정이 20만 포인트를 이번 달에 쓰면은 제 네트워크는 120만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은 이번 달 보너스는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9%가 돼서요. 120만 포인트 9%니까요.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어요.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소비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아메이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혹은 우리 와이프가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 때문에 일을 잠깐 쉬었다. 일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아메이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요즘에 그 새로운 사업 고려하시면서 막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더 좋은 혹은 더 수입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없을까 찾고 있는데 나 아메이 사업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을 제가 도와가지고 그분도 본인의 애용자 네트워크 5가정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게 도와주면은 그분도 120만 포인트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그분도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을 예를 들어서 3명을 제가 컨설팅해서 도왔다고 하면은 제 전체 네트워크도 커지겠죠. 이분들이 9%가 됐으니까 120만 포인트가 되니까 그럼 저는 480만 포인트 정도 돼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쭉 해보면은 월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수입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이 수입이 딱 한 달 80만 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면은 다 닳아서 없어져요. 비타민, 뉴트리언트 먹으면은 또 사야 되고요. 치약도 쓰면은 이제 다 없어져서 또 재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분이 잘 경험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이끌어주면은 그게 이제 감동적인 어떤 접근일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그분이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알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80만 원의 수입이 이 480만 원의 소비자 네트워크가 한 달 딱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80만 원의 수입이 저한테 인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평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수익 구조를 볼 때는, 혹은 아메이 사업의 수입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수입의 절대 금액이 중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수입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뒤에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가 돼서 1억 5천을 버는 것과 내가 직장에서 1억 5천의 연봉을 받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수입의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의 사업 파트너의 소비자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같이 도와가지고 그분도 120만 포인트의 9%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은 제 파트너들도 15%가 되겠죠. 480만이 돼서. 그러면 저는 1000만이 넘어가지고 21% 애용자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달에 보너스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후로. 요 정도 1000만 포인트의 소비가 발생하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드신 분을 아메이에서 실버 프로듀서라고 그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달 300만 원이 인세같이 나온다. 임대료 같은 수입이 나한테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그 자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한 7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7억 원 정도의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 받으면은 임대료 수입이 한 월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좀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90% 이상이 월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자영업들은 대부분이 자본 투자가 들어가요. 크건 작건. 가게를 내야 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건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제품에 대한 재고도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자영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고 계신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뭐 거리두기 생기면서 영업 시간이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료는 제가 코로나 이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더 참혹하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 소득에 이게 3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전체 자영업자의 10%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내가 주변에 아메이 제품을 알리고 해가지고 월 300만 원의 수입, 인세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0만 포인트 애용자 네트워크를 6개월 유지하시는 걸 플래티넘이라고 하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소비자들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소비자들이 다들 아메이 제품의 애용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00만 포인트가 1년 내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용자 네트워크. 그런 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이제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서 연 수입이 한 5천만 원,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고 자산 가치로는 이제 10억 정도의 자산을 구축했다. 10억의 무형 자산을 구축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이제 1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기도 하고 좀 더딘 분들은 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서 애용자 네트워크 1000만 포인트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0억의 여러분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10원의 무형 자산, 소비자 네트워크라는 무형 자산을 만들었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가 1000만 포인트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플래티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B, C 중에 누가 가장 아메이 수입이 클까요? 제가 퀴즈를 내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들 눈치가 있으셔가지고 C가 제일 수입이 크고 B가 두 번째고 A가 제일 적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3번 C가 제일 수입이 높을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제일 크잖아요. 제일 위에 있고. 그런데 실제로 아메이 사업적 수입은
C가 밑에 있는 1번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1000만 포인트 애용자 네트워크 그 플래티늄 2명을 컨설팅 하신 분을 사파이어라고 하고 3분을 컨설팅 하신 분은 에메랄드, 그다음에 6명의 플래티늄을 성장시키신 분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연수입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생각을 하시는 분, 시작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첫 번째 목표를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뭐냐? 중간에 보시면은 1000만 포인트 애용자 네트워크를 1년 동안 유지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트너를 3명 만드신 분, 3명 성장시킨 분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고 연수입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인세와 같은 수입이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목표로 해가지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만약에 성취하신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평생 매년 1억 원의 수입이 나한테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제 공궁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완전히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자유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 1억 원의 수입이 인세와 같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는 큰 위험이 없고 큰 무리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3년 1차 목표를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은 뭐 수입이 확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명의 플래티늄만 성장시킬 수 있는데 나는 이 커피 프랜차이즈 내는 것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메이 사업적으로 성공시키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8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 만드시면은 더블 다이아몬드 연수입이 한 뭐 4, 5억 원 정도 되겠죠. 12명이면은 크라운이 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연수입. 그러면 뭐 크라운 엠버서더, 그다음에 뒤로 가면 뭐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FCA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고 계시는 이제 브릭스 그룹의 이제 탑리더 서정원 최연사님이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FCA이신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뭐 연수입 뭐 15억을 넘어가는 거죠. 15억에서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은 윈윈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혼자 잘났고 똑똑하고 잘해도 안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으로 요 동그라미 하나가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1000만 애용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성장시켜서 그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는 경제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또는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크라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의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은 너무너무나 멋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위에서 뭐 되게 시키는 게 많죠. 본인이 해도 되는데 일이 자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한 인정은 주로 위에서 받고 아메이 사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죽어라 하고 내 파트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거든요. 그럼 이런 윈윈의 본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너무너무나 즐겁게 사업을 팀워크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결국에 가치와 비전은 뭐냐? 이거는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고 그 소비자 네트워크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해서 거기서 인세적 성격의 수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내 노후에 나의 경제적 자유와 그다음에 시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져오고 나온 자료는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들었던 이제 강의였는데 말레이시아 아메이 사업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시고 싱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메이는 상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회원 번호를 이번에 아메이적 지위를 누군가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오빠한테 상속을 해드렸는데 오빠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회원 번호하고 통장만 물려받았는데 첫 해에 1억 7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억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3억으로 늘어나서 16년간 70억인가요? 16년간 그 통장에 7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오빠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물건을 파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내 시간과 수입을 바꾸는 그런 뻔한 일이라면은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물건을 전달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만들어 놓은 소비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사업자들 파트너, 그 네트워크에서 각 사업 파트너들이 각자의 사업이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네트워크가 커진 거고, 또 그 소비자들이 쓰던 생필품을 계속 소비해서 쓴 거죠. 그렇죠. 이분이 돌아갔다고 갑자기 쓰던 생필품, 쓰던 치약 안 쓰겠어요?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저절로 커진 거죠. 근데 저절로 커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는 않아요. 저절로가 아니라 이분이 했던 노력들이 이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수입의 성격, 사업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게 아미 사업이 물론 거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지금 하는 노력과 나의 지금의 수입을 바꾸는 일이라면은 아미 사업은 내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헛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지고 지속적인 수입으로 창출이 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너무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있고 정말 그 평생의 친구를 또 아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또 만날 수도 있고, 저는 이 평생 직업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정년이 계속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은 계속 늘어나서 뭐 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일을 뭐 오래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들 사람을 뽑을 때는 점점 그 낮아지고 있어요, 연령층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그 은퇴 시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평생 하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저기 지금 앞에 두 분이 현재 아메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2세 사업자분들이고요. 저기 액자에 계신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1959년에 아메이 회사를 공동 창업하신 제이벤 앤델과 리치 디버스 두 분 창업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아메이 회사를 창업할 때 이념이 뭐냐 하면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잠재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숨겨져 있고 발현이 안 됐다 뿐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잠재력이 있고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고 그런 꿈과 희망, 포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나에게 그런 수단이 안 주어지는 거죠. 내가 뭐 배경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방끈이 좀 짧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그러한 부자가 될 성공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폐단이 이 사회에는 있는데 이 두 창업자분이 우리가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생필품을 만들 테니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얼마든지 마음껏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십시오라는 게 이 아메이 회사의 창업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러니까 아메이 좋은 제품을 사람들한테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메이 사업이라는 이런 멋진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삶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라는 거.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뭐냐? 내가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감동을 느끼고 주변에 한 명 한 명 알리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이 사업의 놀라운 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되게 급하게 달려왔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아메이 사업의 어떤 이런 매력이나 이런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그 정보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오픈돼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도 아메이 관련된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되는 강의들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강의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계속 반복이 되고 강사만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강의도 또 들으셔서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강사님하고 다르게 또 이분은 또 이런 가치와 이런 또 비전을 갖고 계시네, 이런 것들도 느끼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나하나 알아가시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번 나의 평생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정원 사장님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맞이했을 때 아메이 비전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금방 비전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순수하거나 너무 똑똑하거나. 근데 저는 강정원 사장님 보면서 정말 두 개를 다 갖추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죠. 정말 내 개인의 재정적인 안정, 재정적인 자유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나누고 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다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이 아메이 사업이 새삼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정원 사장님 사업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2022년의 이 새봄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새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